안녕하세요. 코인이슈 경제 채널입니다. 오늘은 코인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4가지 지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미국 자산에 편입이 되면서 코인 투자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경제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코인 시장에 가장 중요한 4가지 지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코인 투자할 때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PPI, CPI, GDP,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까지.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게 왜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정규 방송에서 제가 매일 PPI나 CPI, GDP, FOMC에 따른 기준금리 결정까지 일정들을 짚어드리죠. 1분 1초가 아쉬운 정규 방송 시간에 매번 공을 들여서 일정을 분석해드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 지표들의 중요성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영상만 보시면 경제 지표와 코인 가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지표는 PPI인데요.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는 공장이나 기업이 제품을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함께 증가합니다. 기업들은 이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결과 소비자 물가도 상승하겠죠. PPI와 CPI 관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PPI가 오르면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업들이 생산비 증가분을 반영해서 제품 가격을 조정하면 소비자들이 직접 지출하는 비용도 늘어나게 되고요. 결국 CPI도 덩달아 오르는 흐름이 형성되죠. 이처럼 PPI와 CPI가 함께 상승하면 경제 전반에서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동일한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게 되죠.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고 경제의 불안전성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때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조정하게 됩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예금 이자가 상승하게 되고요.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보다 은행에다 예금을 하는 안정적인 저축을 선호하기 시작하죠. 이로 인해 주식이나 코인 시장 같이 위험성 자산 시장에 있는 자금들은 빠져나갈 수 있을 거고요. 가격이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코인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겠죠.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2024년도 2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PPI가 전년 동기 대비 1.6%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1.1%를 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고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죠. 하지만 반대로 P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음에도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게요. 2024년도 8월 5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하게 됩니다. 샤메 법칙이 발동했고 시장은 경기 침체와 실업률 증가를 우려하고 있었죠. 이렇게 시장이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상태에서 PPI 지표가 높게 나오면 오히려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은 했지만 그만큼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다고 시장에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이처럼 똑같은 지표라도 현재 시장이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CPI 지표를 한번 알아볼게요. PPI가 생산자 입장에서의 물가라면 CPI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물가입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느끼는 가격 변화가 바로 CPI에 반영되는 거죠. 만약에 CPI가 상승하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식료품이나 주거비, 교통비 등이 모두 올라가면 소비자들은 같은 월급으로도 더 적은 양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 사람들은 필수 소비를 우선시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투자할 여유 자금이 줄어듭니다. 투자금이 줄어들면 위험 자산인 코인이나 주식 등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때 연준이 취하는 액션은 어떤 게 있을까요? CPI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연준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게 됩니다. 금리는 돈의 가격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비용을 높여서 소비와 투자를 자연스럽게 줄이게 만들기 위해서겠죠. 예를 들어 대출이자가 상승하면 기업과 개인들은 돈을 빌리기 어려워질 거고요. 자연스레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게 될 겁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물건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될 거고요. 결국 물가 상승 속도가 둔화하게 되죠.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 예금의 이자가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은 코인과 같은 변동성이 높은 자산보다는 안정적인 예금이나 국채에 돈을 맡기는 경향이 커지게 되죠. 또한 대출 이자가 높아지면서 기업과 개인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고요.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 코인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사람들은 CPI가 높게 나오면 연준이 금리를 더 빠르게 인상하겠네? 그러면 금리가 더 높아질 거고 자금을 이전처럼 쉽게 조달할 수 없겠네? 라는 예상을 하게 되죠. 이럴 경우 투자자들은 주식이나 코인과 같은 위험성 자산 시장에서 자금을 먼저 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코인 가격이 하락하겠죠. 따라서 CPI 발표일은 코인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 9월달 사례를 한번 볼까요? 2024년도 9월 미국의 CPI 발표에서 예상보다 높은 상승률이 발표되자 투자자들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네? 라는 우려를 갖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은 발표 직후 59,000달러대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발표된 PPI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됐고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반등해서 62,000달러 선을 회복했죠. 이렇게 PPI와 CPI 지표에 따라서 코인의 변동성이 지속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CPI도 PPI와 마찬가지로 현재 시장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24년도 12월 연준의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천천히 인하해야 된다는 언급을 했고요. 그 이후에 시장이 조정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제한된 금리 인하의 이유는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물가 상승 우려가 시장에 다시 엄습했기 때문이죠. 물가가 다시 상승한다는 시그널을 재차 받게 되면 시장은 다시 조정을 겪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의 CPI와 PPI가 발표되는 날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꿀팁 하나 드리자면 보통 CPI와 PPI는 매달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해 놓고 이날을 대비해 놓으시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자, 세 번째는 GDP, 국내 총 생산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GDP는 숫자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마다 인구 숫자와 경제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죠. 미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장기 성장률 기준상 평균 1% 후반대 이상만 나오면 시장에서는 평균치로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2% 후반에서 3%가 넘어간다면 미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게 되죠. 반대로 경제 규모가 작은 신흥 국가는 평균치가 3%에서 5% 정도로 측정이 될 수 있겠네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는 미국의 GDP입니다. 경제학자들은 2에서 3% 사이의 성장률을 미국의 적정한 GDP 수준으로 보는데 이는 너무 가열되지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성장률이 3%를 넘어서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확대하게 되고요. 투자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GDP가 상승하면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고 사람들은 직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으면서 소비를 늘리겠죠. 경제 전반의 소비가 증가하면 주식시장과 함께 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GDP 성장률이 낮아지거나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코인과 같은 위험자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경제 둔화 우려가 확산되면서 달러나 국채 같은 안전한 자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가겠죠.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GDP 발표일에도 코인 투자자들은 주의 깊게 시장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GDP 성장률이 발표될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나 우려에 따른 큰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죠. 예를 들어 미국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하면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저조하면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사례가 있었죠. 한번 사례를 들어보면 24년도 5월 미국의 경제 분석국이 1분기 미국의 GDP 예상치를 1.3% 상회한다고 발표를 했네요. 이 소식은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을 시사했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발표 직후에 상승세를 보였죠. 반대로 미국의 GDP가 낮게 나오면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시장이 하락할 수 있겠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당연히 하락하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024년도 3분기 기준 3.1%입니다. 4분기는 연말 소비 시즌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오거나 더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2025년도 미국의 GDP가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연준의 금리 결정이 경제와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은 경제 전반에 큰 파급 효과를 주죠. 코인 시장에도 당연히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연준은 경제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를 조정하게 됩니다. 금리를 인상하면 대출이자가 높아지면서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고요. 이는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반대로 금리를 인하하면 대출이자가 낮아져 소비와 투자가 촉진되면서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죠. 예를 들어 금리가 상승하면 투자자들은 안전
안전한 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의 투자 매력을 감소시키고요. 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 있겠죠.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이 증가하고요. 코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가장 최근인 24년도 12월 연준이 FOMC에서 앞으로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해야겠다 언급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는 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2025년도 인플레이션 상승 전망과 제한적인 금리 인하 계획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4%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가 코인 시장에 즉각적이고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죠. 따라서 코인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결정과 그에 따른 경제 전망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앞에서 배운 PPI, CPI, 기준금리, 그리고 GDP까지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미국의 GDP입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받쳐준다면 물가가 높고 기준금리가 높더라도 시장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이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물가와 금리가 높다면 시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미국의 GDP가 받쳐주고 있고요. 시장이 우려하는 물가와 금리가 다시 잠잠해진다면 시가총액이 낮은 소형주들이 상승하기 시작할 거예요. 대표적으로 러셀 2000이 있을 거고요. 우리한테는 알트코인이 있겠죠. 얼마 전에 런칭한 알트코인 불장 종결반 강의가 국내에서 최단기간 최다 수강 신청 기록을 하면서 반응이 굉장히 뜨겁죠. 이번 코인 상승장에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총 16개의 알트코인을 섹터별로 담아 놓았습니다. 게다가 8년 동안 코인 투자를 하면서 상승장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노하우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수익을 보고 있다는 후기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정보란과 고정 댓글란에 무료 강의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얼마나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이 좀 되셨나요? 따라서 현명한 투자자라면 주요 경제 지표 발표에 주의를 기울이고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PPI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 증가, 코인 시작 하락 가능성. 두 번째, CPI 상승,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증가, 코인 시장 하락 가능성 증가. 세 번째, GDP 상승,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 코인 시장에는 긍정적. 네 번째, 연준의 금리 인상, 투자 심리 위축, 코인 시장은 하락. 반대로 금리 인하 시에는 코인 시장이 상승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지표들이 현재 시장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의 방향성을 따라가려고 노력해야겠죠. 이 네 가지 경제 지표를 꾸준히 체크하면 단순한 운이나 차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여러분들도 똑똑한 코인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정규 방송에서 이 지표들을 짚어드릴 때 가볍게 지나치지 마시고 꼭 함께 일정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알기 쉬운 코인 투자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이슈 경제 채널이었습니다.